목, 어깨, 허리 뭐 이런 데 통증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대시보드에 부딪히면서 이 손목, 뭐 팔꿈치, 어깨 아니면 무릎 이런 것들의 손상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운전자 같은 경우는 뭐 브레이크나 아니면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다가 생기는 이제 발목 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.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손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, 그 외에 이제 뇌진탕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뇌진탕은 보통은 이제 머리를 부딪혀서 생기죠. 부딪혀서 생기는데 뭐 간혹 이제 부딪히지 않아도 내가 이제 어지럼이나 메스꺼움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에 뇌진탕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. 미세한 손상들이 나중에 후유증으로 가는 건데, 이 미세 손상들의 특징은 처음보다 갈수록 더 아파집니다. 그러니까 첫날보다 사고 난 다음 날에 더 아파지기도 하고요. 뭐 그 다음 날 더 아파지기도 하고,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통증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점점 얘네들이 이제 부어오르고 염증들이 나타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이 통증 물질이 쌓이면서 생기는 통증들, 요거 때문에 갈수록 좀 더 아파진다.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계속 아파지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차대차 사고. 차대차 사고 중에서도 후방 추돌로 제일 많이 오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뒷차가 이제 들이받은 거죠. 뭐 정차 중이든 아니면은 주행 중에 이제 뒷차가 들이받은 경우에 차 안에 들어있으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. 근데 이제 사람 대 차 사고, 또 이제 더 위험한 거는 사람 대 오토바이 또는 차 대 오토바이 사고. 특히 오토바이는 살짝만 스쳐도 이렇게 넘어지면서 나타나는 2차적 손상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보다 사고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나타나는 2차적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. 뭐 염자부터 해가지고 염자 타박, 뭐 심한 경우에는 깔려서 생기는 골절이라든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, 특히나 저희 한의원에 이제 그 퀵으로 이렇게 퀵 배달하시거나 하는 분들 종종 오시는데, 이분들은 업 자체가, 일 자체가 좀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. 또 한 번 나면은 좀 크게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항상 좀 조심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곤 합니다. 사고가 났을 때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, 그러니까 보장 범위가 훨씬 더 좀 넓어요. 그래서 많은 치료들을 받을 수 있고, 기본적으로 침, 뭐 그리고 한방 물리요법들, 뭐 이를테면은 뭐 전기 자극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. 구황, 뭐 약침이나 추나, 한약도 처방이 가능합니다. 어혈을 풀어주고 회복을 빨리 돕는 이제 그런 한약도 처방이 가능하니까요.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좀 다양하게, 그리고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방 치료율이 훨씬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사고가 났을 때 뭐 원래 안 아프던 사람들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, 원래 아프던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서 더 아파진 경우들도 있죠. 뭐 디스크 있는 분들이 치료해가지고 이제 괜찮아졌어요. 근데 사고 한번 나고 뭐 다시 심해졌다, 뭐 이럴 수 있거든요. 이런 걸 갖다 기왕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병력인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까지도 같이 좀 치료를 합니다. 어차피 통증 부위가 뭐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료를 하는 것은 뭐 다르지는, 크게 다르거나 하지는 않고요. 뭐 아프다는 것이 있으면 좀 같이 그것들도 보는 김에 좀 같이 봐주긴 하죠. 내가 원래 이렇게 이제 있었다라고 하면 참고해서 그 부분들을 치료를 하는데 참고를 하게 될 겁니다. 이 한약이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근데 확실히 사고가 났을 때 또는 어디 다쳤을 때 한약을 복용하면 훨씬 더 회복이 빠르거든요. 그래서 한의사들은 본인이 다치거나 하면 가장 먼저 찾는 약들이 있어요. 어디 부딪혀서 멍들었다 부었다 하면은 당기수산이라는 약을 많이 찾는데,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한약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, 이 외에도 뭐 근육을 이완시켜 준다든지 염증을 가라앉힌다든지 아니면은 뇌진탕이라든지, 뇌진탕까지는 아니어도 어지럽고 메스껍고 이런 부분들도 한약으로 가능하니까요. 사고가 났을 때 한약을 복용하는 거는 적극 좀 추천을 드려요.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어떤 그 죄책감이 있어요. 특히나 이제 내가 진짜 너무 많이 아프다, 그리고 누가 봐도 이렇게 뚜렷하게 뭐 이럴 때 골절이다, 하다못해 어디가 찢어졌다, 뭐 멍이 들었다, 이렇게 눈에 보이는 흔적들이 있으면 그래 나 아파 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, 하도 이제 그 나이롱 환자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떨 때는 안 아픈 것 같고 어떨 때는 아픈 것 같고, 그러면 환자들이 죄책감을 가집니다. 나 이거 괜찮은 건가? 나 치료 더 받아도 되나?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내 몸이
다시 안 아파지기 전까지, 그러니까 완전하게 회복이 될 때까지는 나는 어쨌든 간에 치료를 받겠다. 그거는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. 이거는 내가 사고가 났으니까 아픈 건데, 물론 이제 뭐 치료 주기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다 나을 때까지는 치료를 받겠다.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는 지금 사고가 난 피해자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아픈 것들에 대해서 숨기지 말고,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, 나 여기 아파요. 나 여기 아파요 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. 특히나 사고는 워낙에 다양해요.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, 허리, 어깨 뭐 이렇게 아픈 것들이 기본이긴 하지만 그 외에 뭐 내가 부딪히면 아픈 거니까요. 의사라고 해서 그것들을 일일이 다 캐치를 하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세요. 언제부터 아팠는지, 어떻게 아픈지, 어떨 때 더 아픈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치료 계획을 짤 테니까요. 내가 아픈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들, 여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애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때는 사고가 좀 제법 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안전벨트를 꼭 하게 하고, 먼저 어쨌든 그 예방에 충실한 것들이 기본일 거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증을 호소하기보다 놀래서 밤에 이제 자다가 깨서 운다든지, 아니면은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든지, 아니면은 소변을 보러 왔다 갔다 계속 빈뇨 증상들을 나타낸다든지, 이런 어떤 스트레스 증상들을 호소를 많이 해요. 근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한약으로 잘 잡힙니다. 그래서 애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특별히 뭐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도 데리고 와서 진찰을 하고 진맥을 해서 한약으로 처방을 갖다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. 물리치료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추나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. 아이들이 아프지만 잘 달래가면서 침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. 침을 맞고 안 맞고가 치료 속도에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뭐 사탕을 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꼬드기는 편인데, 만약에 정말로 애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때는 침이 아니어도 뭐 물리치료나 부항이나 아니면은 뭐 추나나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애들 치료를 받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임산부들 사고 났을 때 어떤 치료를 받기가 사실은 매우 부담스러워 하세요. 태아한테 영향을 줄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임산부, 그러니까 임산부의 통증도 있지만 태아와 관련된 여러 증상들, 이를테면은 출혈이라든지 태동불안, 아니면 뭐 배뭉침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기를 권장을 하고요. 또 걱정이 되시면은 산부인과에 가셔서 먼저 검사를 하고 그렇게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한약 쓰는 거에 대해서 임산부들께서 많이들 이렇게 좀 걱정들을 하시는데요. 수많은 한의사들이 자기 가족들의 임신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한약을 씁니다. 특히나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어떤 이제 불안 증상들이 있으면 이거는 한약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해서 한약 치료를 하시는 것들을 적극 추천을 드려요.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꺼려지신다라고 했을 때는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도 증상이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쓰는 것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전기 자극이 가는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배 쪽으로 온열 자극이 가는 치료들,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요. 배와 먼 부위들 같은 경우에 침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. 또는 부항 치료를 하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경추 같은 경우에 추나를 하기도 합니다. 또 이제 추나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들한테 아무래도 매우 신중하게 하죠. 이를테면 배 쪽은 당연히, 뭐 허리 쪽은 뭐 제외를 하고, 목이나 이런 이제 뭐 손목, 이런 국소 부위 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당연히 그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에 위험성 있는 부분들은 싹 이렇게 빼고 임산부한테 안전하게, 태아한테 안전한 치료들을 할 겁니다. 본인 부담금이 없죠. 사고 난 쪽에서 보통 이제 그걸 책임을 지게 되고요. 만약에 상대가 보험이 없으면 제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해주고 나중에 이제 저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건강보험보다 자동차 보험이 더 많은 부분을 보장을 하거든요. 이를테면 한약은 아직 건강보험에서 보험이 안 되는 데 비해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일반적인 염자의 경우에 3주까지 처방이 돼요. 건강보험은 적정한 수준으로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다면은 자동차 보험은 사고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.
네. 한의원에서도 진단서 발급 가능하죠. 진단서가 발급 가능하고 뭐 경찰 쪽에 내는 것들도 가능하고요. 여러 가지들이 다 됩니다. 똑같이 동일하게 되는데요.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거는 한의원에서는 의원급에서는 영상 진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만약에 내가 뭐 골절이나 아니면 영상의학적인 어떤 소견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영상 촬영 한 곳에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. 한방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보통 이제 양한방 협진을 많이 하게 되면 한방병원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걸로 이제 소견서를 쓰기도 해요. 그래서 진단 주수를 만약에 골절이 있으면 골절에 맞춰서 뭐 4주 뭐 이런 식으로 더 낼 수 있으니까요. 진단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의원과 의원급이 뭐 같다. 근데 영상의학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에는 그거는 영상 진단이 가능한 곳으로 가서 해라. 그리고 그 영상 진단이 가능한 곳 중에는 한방병원도 엑스레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거죠. 보험 담당자한테 빨리 합의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제 생각에는 내가 아직 아프다라고 하면은 겁먹지 말고 뭐 내가 죄진 거 있습니까? 사고가 난 거 피해자는 난데 내 몸이 다 회복할 때까지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한테 기다려라. 내가 다 치료가 끝나면 내가 이제 아픈 데가 없으면 그때 내가 합의를 하든지 연락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 보험회사에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. 뭐 몇 번 갔냐, 뭐 가서 뭐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사실 그런 건 나중에 내가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서류를 떼면 다 나오거든요.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보험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. 내 어떤 정보들을 많이 넘길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이게 합의를 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사실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저는 어쨌든 환자분들한테는 출산하고 나서 합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리고 그때까지는 좀 계속 이렇게 치료 또는 경과 관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보험회사에서 입원을 했을 때 의료 기록, 의무 기록들의 제공에 대한 이제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. 저희가 왜냐하면 의무 기록은 환자의 정보이자 이거는 이제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임의로 제3자가 뗄 수가 없거든요. 이거는 이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이렇게 받아서 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. 이 의무 기록은 의료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임의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. 심지어 애가 아파요. 애가 아픈데 부모가 이렇게 와서 애의 어떤 그 진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달라. 이것조차도 발급이 원칙적으로는 아이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. 이게 사실은 의료 윤리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영역이거든요. 논쟁이 되는 영역인데 하물며 보험회사다 아니면은 뭐 제3자다. 이런 것들 안 됩니다. 원래는 이제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입원을 하거나 치료 초기에 찾아와서 이렇게 동의서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좀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어요. 뭐 그게 내가 어떤 걸 속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거고 그것이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들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종료되고 합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잘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이제 환자들 중에서도 그 이제 발급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그걸 꼭 받아야만 뭐 보험이 진행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. 이거는 뭐 내가 나중에 치료를 다 받고 그때 가서 뭐 필요한 서류들을 뭐 발급에 동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떼서 이렇게 넘긴다든지 가능하니까요. 사고 났을 때 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멋모르고 사인을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. 엑스레이를 찍거나 어떤 영상의학적인 진단들이 있을 때 그런 영상의학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견이 됐을 때 그때는 더 진단 주수가 길게 나가긴 하지만 입원을 할 정도가 아니다. 그래도 한 2주 정도 진단서가 나가거든요. 근데 이 진단 주수가 2주라고 해서 나는 치료를 2주만 받아야 돼. 그렇진 않습니다. 치료는 더 이상 받을 수 있어요. 자동차 보험의 목적은 사고 전후의 완전한 회복이기 때문에 아픈 부분이 있다. 아프다라는 거는 또 이제 주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내가 좀 더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이 기록을 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넘겨요. 그럼 거기에서 이 정도까지는 되겠다, 이 정도는 안 되겠다, 뭐 이렇게 삭감을 하기도 하고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또 삭감된 내역을 저희가 이 사람은 이렇게 아파서 이만큼 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.
이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. 그래서 조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. 치료 주기는 뭐 처음 3주간은 매일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뭐 주 3회, 그 다음엔 주 2회, 주 1회 이런 식으로 줄어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수는 조정이 될지언정 내가 치료를 받는 건 나는 이제 다 나을 때까지 받아야겠다. 일단 사고 나기 전으로 내 몸은 꼭 회복을 시키겠다. 아프면 무조건 내 아픈 게 좋아질 때까지 치료를 받는다. 이런 이제 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이런 경우들에는 이제 한도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뭐 이런 경우 외에도 내 보험에서 이제 한도가 정해져서 뭐 몇십만 원이다, 뭐 80만 원이다, 뭐 아니면 120만 원이다, 뭐 이런 식으로 한도가 정해지는 경우였는데 이런 경우에 치료가 필요하다 진단서를 첨부를 하면은 이 한도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.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한도가 어떻게 돼요?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진단서를 첨부를 하면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기관에다가 물어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교통사고를 좀 많이 다뤄본 곳은 미리 그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. 그래서 사고가 이렇게 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좀 더 이렇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라. 뭐 이런 것들을 의료기관에서 코칭을 해주는데요. 일단은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사실 대다수의 환자는 나이롱 환자의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실제로 보면 저희 한의원에도 오시는 분들이 아파요. 아픈데 워낙에 사회적 인식이 교통사고, 특히나 뭐 골절이 아니라 그냥 뭐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이게 뭐 나이롱 환자라는 인식 때문에 본인이 되게 위축이 돼서 나 이거 치료 받아도 되나? 특히나 뭔가 이게 치료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기도 하고 좀 주저야 하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. 근데 전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돈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으로 내거나 아니면은 뭐 보험회사에서 내거나 어차피 상관없습니다.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의 당당한 어떤 손님으로 환자로 요구할 것들 요구하시고 환자로서의 권리들도 다 이렇게 실현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주눅들지 마세요. 그리고 절대 아픈데 참지 마시고 아프면 일단 가세요.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 일부 병원에서는 그런 이제 나이롱 환자들을 영업적으로 이용을 하죠. 실제로 그런 나이롱 환자들이 없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. 이제 그런 일부 너무 이제 좀 그 영리적인 병원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병원은 그러진 않습니다. 그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될 소지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병원이 좋으냐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가장 먼저 내가 입원을 할 것인가 통원 치료를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에서 좀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. 입원을 해야 될 정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내가 정말 밤에 잠을 못 자겠다, 내가 좀 계속적인 케어들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면 일단은 입원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입원을 내가 굳이 안 하고 좀 결리는데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일단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의사의 결국에 진단에 따라서 다른 거죠. 이 정도는 입원까지는 안 가고 통원을 하셔도 되겠어요. 아니면 뭐 한 며칠 좀 입원을 해서 봅시다. 뭐 이런 어떤 판단들을 듣고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진단을 받아보시고 내가 좀 시간도 가능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입원을 받는 게 좋죠. 이 입원은요 그런 의미입니다. 입원을 내가 했을 때 뭐 특별한 어떤 더 치료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.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하는 베드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베드에 누워서 쉰다는 그 자체가, 휴식 자체가 치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내가 일을 계속하고 뭔가 신경을 쓰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만큼 손상은 더 낫기가 어렵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입원이라는 거는 그 치료의 한 방편으로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의원급보다는 병원급에 입원을 하는 것들이 좀 더 다양한 검사와 제대로 된 치료들, 의학적인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클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의원급에서 당직들은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입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병원으로, 한방병원으로 이렇게 입원을 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. 통원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곳에 갈 거냐? 별 문제가 없으면 원래 입원했던 곳에 가서 계속 진료를 받는 게 아무래도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좋은데 만약에 거기가 너무 멀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곳에 가시는 것이 저는 제일 먼저 추천을 드려요.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저희 한의원이 치료를 잘 합니다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부심이 있고 한데 이 환자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오세요.
그러면은 가까운 데 그냥 가셔서 일주일 내내 좀 자주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가서 치료를 받으셔라. 거기서 하는 뭐 어떤 치료들이 우리 한의원만큼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도 치료를 자주 받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갈 수 있는 가까운 한의원,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의원, 뭐 이런 곳을 고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치료가 얼마나 이제 정성 들여 하느냐, 그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이제 자동차 보험을 많이 보느냐,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서 결국에 내가 거기 그 치료에 얼마나 만족하느냐, 이 부분들이 좀 이렇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. 이걸 흔히 좀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이걸 또 꼭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치료를 받으면 한 곳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내가 여기서 치료를 받아요라고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서를 그 의료기관으로 이제 쏴줘요. 돌아가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나와 잘 맞는 곳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실제로 교통사고 나신 분들도 많이 보실 거고요. 아니면 일상의 어떤 생활 상식으로 좀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주위에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,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이렇게 좀 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.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놀라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이건 할 때마다 되게 어색해.